이야기 속으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의 아픈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오말순.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편과 아들 현우는 지친 몸과 마음을 굳게 붙잡으며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며느리 설이는 늘어나는 병원비를 두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 말까지 내뱉으며 가족 전체를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애써 감춰왔던 마음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설인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시작합니다. 오말수는 항암 치료를 막 끝낸 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병원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고 견뎌온 사람에게서 보이는 묵직한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복도 위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반사되어 말순의 얼굴을 더욱 말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간호사는 말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고 그 뒤에는 말순의 가족들이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는 계산대 모니터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앞에서 설인이 병원비 청구서를 받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청구서를 잡은 손목에서 긴장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설이는 본능적으로 종이를 든 손을 이마 가까이 가져가며 얼굴을 감싸듯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내뱉었고 그 음성에는 놀람보다 짜증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청구서 금액을 힐끗 보더니 설인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내려놔.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나 설이는 현우의 손을 자연스럽게 털어내듯 피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자신만이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듯한 단단하면서도 굳어버린 표정이었어요. 말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그녀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의 굳은 입술과 무표정한 눈빛을 보자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숙였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또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던 순간이었어요. 진국은 그런 아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며 조용히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걱정이 함께 묻혀 있었어요. 설이는 계산대에서 받은 카드 전표를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비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고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만 떠넘겨지는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혼잣말을 했지만 그 작은 소리조차도 말순에게는 깊게 박히는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손등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서 주무르며 미안함을 삼켰습니다. 내가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했죠. 복도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환자들의 발걸음과 의료 장비 소리만이 들려오는 공간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아끼며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긴장감은 무엇보다 분명했어요. 현우는 앞서 걷는 설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이해하면서도 그 분노가 어머니를 향하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주먹으로 구기려다가 다시 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조금만 참자. 지금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진국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간호사를 따라가며 간혹 뒤를 돌아보고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가족이 무너져가는 기척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무게를 견뎌왔지만 아내가 아프고 아들이 지치고 며느리가 흔들리는 지금은 무력함을 느끼기만 했습니다. 병원 출구로 향하는 길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빗방울이 묻어나는 유리창을 통해 흐릿한 외부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흐릿한 빗물 너머로 가족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녀는 마음속에서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말없이 앞장서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 찬바람이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그 작은 바람마저 네 사람의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밖으로 나오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비는 조금 더 세게 떨어지고 있었고 말순의 얇은 어깨 위에 빗방울이 닿자 진국은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집안에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웠지만 억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려 애썼지만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진국은 그녀 옆에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그녀의 등을 살폈습니다. 그 곁에서 현우와 서리는 말없이 밥상을 준비했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김몇장, 고등어 한 토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말순이 간단히라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었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밥그릇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젓가락도 힘없이 떨릴 뿐이었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앉자마자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린이 천천히 가방을 뒤져 병원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는 식탁 위에 툭 떨어졌고 사소한 종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식탁의 긴장감을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서리는 종이를 검지로 밀며 금액 부분을 식탁 중앙 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병원비예요. 계속 이렇게 오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너무 가라앉은 톤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보기 위해 몸을 숙였고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어요. 여보, 지금은 엄마 힘드니까 오늘만큼은.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린의 단단한 표정이 말을 더 뱉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식탁 건너편에서 영수증을 바라보았고 금액 숫자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물살처럼 밀려왔습니다. 진국은 말순의 어깨를 감싸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서리나, 오늘은 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리는 또다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이미 말의 끝마다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는 식탁 끝에 있던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 지금 힘든데.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의 논의를 막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설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금액이 적힌 종이를 천천히 접어 손가락으로 깊게 누르며 힘을 줬습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번들거렸고 입술은 꽉 물려 흰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모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나 때문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국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아래에서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말순에게 건네는 위로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족의 저녁 식탁이 어느새 차갑고 얇은 얼음 위에 얹힌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한마디라도 더 꺼내면 그 얼음이 깨지고 갈등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설이는 결국 밥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식탁을 떠나는 동안 누구도 뒤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집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무너지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국은 말순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이날 식탁에 앉았던 네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에도 설이는 손에 쥔 영수증만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불만과 피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가족들에게 말을 넘어서는 묵직한 침묵을 남겼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의 감정과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누구도 어떤 방향으로 이 상황이 흘러갈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날 벌어진 작은 파열음은 앞으로 더욱 큰 갈등으로 이어질 첫 신호였다는 점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진 밤, 설이는 현관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외부 공기에 눌렸던 감정이 여전히 어깨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어요. 거실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냉장고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방문을 살짝 열어 아내가 돌아온 것을 확인했지만 더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말순과 진국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쉬고 있었죠. 설이는 그 눈치조차 부담스러워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낮은 조명만 켜진 상태였고 설이는 신발을 벗자마자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늘의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은 여전히 선명했고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잉크 자국들이었어요. 설인의 눈은 그 금액을 몇 번이고 훑었습니다.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공허한 방 안에서는 오래도록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설이는 서랍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이는 그중 낡고 노란색으로 변한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잊히지 않는 과거의 흔적들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옛날 진료 영수증과 입원비 청구서들이 차곡히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흐릿하게 지워진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문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 이름. 서리는 영수증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카드로 긁힌 듯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나는 제대로 못 지켰는데 입술이 떨렸고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린의 어머니는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장기간 입원했었고, 서린은 당시 대학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병원비를 감당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하지 못한 치료들이 생겼고 그 선택은 늘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병원비가 올라갈 때마다, 치료 계획이 늘어날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병실과 채 못 갚은 영수증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영수증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조용히 안았습니다. 얇고 약한 종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수년간 묵혀둔 죄책감과 상처가 그대로 담긴 무게였습니다. 또는 또 반복되는 건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는 조용한 발소리가 지나갔고 서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잠깐 방문 근처까지 왔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말을 걸고 싶은 듯하지만 서린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선 것입니다. 서린은 다시 서랍 속 봉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 뭉치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넣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그녀의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더 짙게 퍼지고 있었어요. 서리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손을 움켜쥔 채 손등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 또 만들고 싶지 않아.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불안과 시어머니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려는 방어 본능. 그 두 감정이 서로 싸우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나타났어요.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서린의 마음속에서는 부서질 듯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라진 틈은 앞으로의 갈등을 더 깊고 넓게 만들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힘이 빠져 있었으며 숨을 고를 때마다 가슴이 약하게 떨렸어요. 진국은 옆자리에서 말순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문진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 역시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가족들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은 허리를 낮게 숙이며 의사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순의 검진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치가 지난번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의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자신의 가슴 쪽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서도 몸 전체가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진국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현우는 의사가 보여주는 검사 결과지를 받았고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바스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많이 나빠졌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말끝마다 두려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예상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빛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의사가 건네준 추가 검사 안내서를 긴장된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안내서에 적힌 절차와 비용을 먼저 따라 내려갔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추가 치료라면 비용은 얼마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병실의 차가운 분위기를 더 자극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비용 설명을 이어갔고 안내서 상단에 적힌 예상 금액은 서린의 시야에서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안내서를 꼭 쥔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고 호흡이 짧아졌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린이가 또 부담 느끼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낮게 깔린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슬픔이 번졌습니다. 현우는 안내서를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서린의 행동에서 드러났던 스트레스, 걱정, 불만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일단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은 엄마 볼 때야. 그러나 서린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안내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허공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진국은 의사와 간단한 치료 계획을 확인한 뒤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휠체어 뒤로 돌아가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작은 숨을 내쉬며 창 밖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서 점점 깊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는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네 사람의 걸음걸이는 각각의 고민과 두려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복도 난간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손등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서리는 멀찍이 떨어진 벽 앞에서 혼자 안내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가가 얇게 떨렸고 입술도 긴장으로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 안에는 명확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손, 아들의 무너진 어깨, 남편의 깊은 주름. 모두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처럼 느껴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손등으로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진국은 말순을 바라보다가 복도의 작은 벤치에 그녀를 앉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앉아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차가워지자 진국은 자신의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말순아. 그의 목소리는 흘러나오듯 낮았고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날 병원의 복도는 단순한 검진 결과를 넘어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큰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과 불안, 죄책감과 현실적인 부담이 뒤섞이며 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갈등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병세 악화라는 사실은 더 이상 숨겨두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갈등은 점점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예고하듯이요. 밤늦은 시간, 집안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힌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진국도 옆에서 가볍게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고요 속에서 숨죽이며 깨어 있었어요. 현우는 작은 방의 책상 앞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험 내역서, 은행 대출 안내문, 카드 명세서가 뒤섞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치료비 지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며 그의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현우는 계산기 버튼을 몇 차례 두드리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이걸 줄이면 다음 달엔 그는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찾고 또 계산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보험사 웹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광고 창이 뜨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보험 상품들을 권유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깊게 몸을 묻으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오늘 병원에서 가져온 안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료기간 연장, 예상 비용 증가, 약제 변경 등 복잡한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는 안내서를 손에 쥐었다가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는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단기 대출 비교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자는 높았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머리를 뒤로 젖혔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지?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시 종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책상 스탠드 불빛은 방 안을 초라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현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의 책임과 부담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목이 메이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지고 치료비가 늘고 아내는 점점 예민해지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힘을 잃어가는 현실. 그는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이 무게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버텨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다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고 키보드를 치던 손끝이 갑자기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시야가 어지러워지고
귀에서 작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으려던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만 이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몸은 앞으로 쓰러졌고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스치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얇은 카펫 위에서 작은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부엌 쪽에서 물을 마시려던 진국이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어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현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진국은 놀라서 다급히 달려갔고 흔들리는 손으로 현우를 부축했습니다. 현우야, 정신 좀 차려봐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떨렸습니다. 말순도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와 벽을 붙잡고 아들의 방 앞까지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아들을 보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왜 저래?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흔들렸고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오다가 방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현우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보며 입을 가리며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혀가 굳은 듯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진국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체온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짐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그녀의 떨리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홀로 버티는 시아버지의 뒷모습.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그녀의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현우의 몸은 들것에 실렸고 진국은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말수는 몸을 휘청이며 진국을 따라가려 했고 서리는 멍한 표정으로 그 뒤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이 순간 네 사람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오늘 밤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 가족에게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신호라는 것을요. 응급실 복도는 밤이 깊었음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의료진의 빠른 손길 속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어요. 진국은 손을 모아 쥔 채 의자 끝에 간신히 앉아 있었고 말수는 휠체어에 기대어 떨리는 손등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멀리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마친 뒤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고 설명하자 네 사람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현우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나자 복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흐트러져 있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 순간 진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병실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서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진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서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진국을 따라 복도 끝에 있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국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엮은 채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큰일 날 뻔했다. 너도 알지? 서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모습은 마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진국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가 저렇게 된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서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얇게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진국은 그 떨림을 받지만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들은 겉면이 닳아 색이 바랜 상태였고 모서리엔 구겨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국은 그 봉투를 서린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그동안 쌓여온 병원비 영수증이다. 말순이 몸이 처음 안 좋았을 때부터.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겠지. 서리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수년간 축적된 영수증과 치료비 내역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액은 크고 작았지만 그 종이 더미들이 지닌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서리는 종이를 천천히 넘기며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가족의 시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치료와 검사, 약제, 입원비 어느 한 장 가벼운 종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다 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온 거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몰래 대출도 하고 적금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고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말없이 영수증을 붙잡았습니다. 종이들이 손에서 흔들릴 정도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말끝이 끊겼습니다. 진국은 서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린아, 너 많이 힘든 거 안다. 내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도 오늘 봤잖아. 가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움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바닥에 쓰러진 장면,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던 모습, 자신이 멀찍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진국은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댄 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순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 마음에 남는 거 너도 알고 있을 거다. 서리는 진국의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를 핑계로 감정적으로 쏟아냈던 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무섭고 그게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국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서움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 너도 가족이잖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그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설득이었고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지만 금세 또 고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같이 해보자.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그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고 벤치에 남은 서리는 손 위에 놓인 영수증 더미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들은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라 이 가족이 버텨온 시간과 서로를 지키려 했던 마음의 기록이었어요. 서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천천히 마르지 않았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새로 생겼습니다. 갈등을 향한 균열이 아니라 방어가 깨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원의 분위기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회복실에서 쉬고 있는 현우는 의료진의 관리 아래 안정된 호흡을 되찾고 있었고 진국과 말수는 복도 의자에서 서로 기대듯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벤치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말순이 잠에서 깨어나는 듯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가슴 부근을 움켜쥐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파. 그녀의 숨은 얕아졌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국은 아내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깜짝 놀라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순아, 왜 그래? 어디가?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말순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듯 휘청이는 걸 잡아야 했습니다. 말순의 눈동자는 흐려지고 입술은 빠르게 색을 잃어갔어요. 진국은 흔들리는 손으로 병실배를 눌렀습니다. 여기 좀.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서린과 현우의 회복실 근처까지 들렸습니다. 서린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순에게 달려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바로 이동 준비하세요. 의료진의 빠른 지시가 이어졌고 말순은 침대에서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진국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들건 옆에 붙어 움직였지만 의료진이 빠르게 이동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점점 속도가 붙으며 의료진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들것은 응급실로 빠르게 들어갔고 두꺼운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서린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진국은 응급실 문 앞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 거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오래 버텨온 가장의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에서 현우가 의사의 안내로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몸에 힘이 없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놀란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국은 아들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안 좋다더라. 현우는 숨이 멎은 듯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들것에 실려가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눈앞에서 휘청이며 힘겨워하던 말순의 모습, 진국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서리는 벽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괜한 말들을 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 문 위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수술 중 표시가 켜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조용히 서서 긴긴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고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문 하나만 바라보며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날 응급실 복도는 네 사람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은 이 가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긴 시간은 마치 몇 시간도 몇 분도 아닌 끝이 없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은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벽처럼 서 있었고, 진국과 현우, 서리는 그 문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 공포와 싸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의료진은 말순의 급한 고비를 넘겼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말순을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은 뒤따라 병실로 들어갔고 말순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깊게 잠든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손등에는 여러 개의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국과 현우는 말순 가까이에 머물렀지만 서리는 잠시 멈춰서서 문 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듯 그녀는 손끝을 꼬집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가족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이며 말순의 침대 옆 작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병, 작은 수건, 그리고 약 봉투들 사이로 접힌 작은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겨지지 않은 종이였지만 오래된 듯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안에는 말순의 작은 글씨체로 적힌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리나,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금만 더 살고 싶다. 현우 걱정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 아이가 너무 약해서 걱정이구나. 나는 그냥 너희가 웃는 얼굴로 사는 걸 보고 싶다. 짧지만 너무나 담백하고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서린의 손끝이 크게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녀는 편지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며 다시 읽었고 한 문장이 눈에 박히듯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 문장은 서린의 가슴 어딘가 깊숙한 곳을 찢어놓는 듯 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를 가슴에 꽉 안은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혼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어떤 방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곧 쏟아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기침을 하며 눈물을 닦아내려고 했지만 닦는 순간마다 더 많은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두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마지막 날. 방금 전 말순이 들것에 실려가던 모습.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부딪히며 서리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현우는 침대 반대편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중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린을 바라보았지만 자신도 지친 몸이라 다가가 위로할 힘조차 없었어요. 대신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떨렸습니다. 진국은 말없이 서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쓰러움과 묵직한 슬픔이 겹쳐 나타났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무너뜨렸는지 알고 있었어요. 서리는 말순의 침대 곁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손등은 차가웠지만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서린의 눈물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 제발. 그녀는 속삭이며 말순의 손등을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병실 전체를 흔들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진실되고 절박했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쌓아두었던 감정이 모두 녹아 흘러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지만 네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이 가족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져 병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호흡은 여전히 일정했고 의료기기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세 사람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직도 말순의 손등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가는 울음의 흔적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품에 넣은 채 말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깊은 수렁 속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때 진국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겠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을 꺼내려는 사람의 톤이었어요.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의 손을 정리해주고 진국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늦은 시간까지 켜진 등만이 어색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의료진이 서류를 정리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동문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국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비벼대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서린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까 내가 편지를 본 것 같더라, 맞지? 서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을 이어가려다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진국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괜히 죄책감 가질까봐 말 안 했던 게 있다. 그 말에 서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진국의 표정은 단단하면서도 슬펐고 입술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말순이가 요즘 항암 약값 때문에 너희한테 부담 줄까봐 몰래 병원에서 치료 간격을 미루고 있었어. 서린의 눈이 순식간에 크게 떠졌습니다. 미루셨다고요? 왜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위험한 거 알면서도 너 부담 줄까봐 그러신 거야.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계속 보셨거든. 내가 눈치 보면서도 고생하는 거 말순이가 모를 리가 있겠니? 그 말은 날카로운 창처럼 설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치료를 미루신 거예요?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국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순이는 원래 가족 걱정 먼저 하는 사람이야. 현우 어릴 때도 그랬고, 나 젊었을 때도 그랬다. 진국은 바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하나 꺼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리하셨어. 너희 두 사람 다 지쳐 있다는 걸 보고 자기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 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그러나 크게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손 사이로 떨어지며 복도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하셨어요? 저라도 알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뒤엉켜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진국은 그 안에 담긴 절망을 명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부탁했어. 설인이 마음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그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여리다고. 설이는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순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머릿속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웃는 얼굴로 사는 걸 보고 싶다. 설이는 무너진 가슴을 쥐어짜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정말. 그녀의 손은 끝없이 떨렸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진국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설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 풀면 돼. 말순이는 내가 울고 있는 거 보면 더 가슴 아플 사람이야. 설이는 진국의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들어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뒤에서 말순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이 설인의 가슴 어딘가를 더욱 강하게 점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책임, 진짜 의미의 가족, 진짜 의미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달라져 볼게요. 정말 이제라도 잘해볼게요. 그 말은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원 창문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말수는 깊은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고 침대 옆에서는 진국과 현우, 설인이 각자 다른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무게를 품은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오자 말순의 얼굴에도 아주 옅은 색이 되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의료기기들의 작은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병실의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남은 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힘낼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말순을 향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국은 침대 반대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몸이 지쳐 있었지만 그는 말순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묵묵히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이 순간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 그는 노인의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긴 밤을 지나고도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말순의 의료 서류와 병원비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손편지를 읽고 무너졌던 시간이 계속 떠올라 눈가에는 아직도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챙길게요. 그녀는 스스로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움직임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떨리며 작은 숨을 토해내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엄마, 괜찮아? 조금만 더 쉬어. 현우는 재빠르게 말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네가 옆에 있어 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국도 고개를 다가가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우리 조금씩 괜찮아질 거다. 말순은 천천히 눈을 돌려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말순의 눈과 마주친 순간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눈가가 다시 뜨겁게 흔들렸어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전부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말이 끝날수록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섞였습니다. 말순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지. 그녀는 손을 천천히 들어 서린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은 오래 묵은 오해와 상처를 녹일 만큼 따뜻했어요. 서린은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힘든 일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할게요.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국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해보자. 내 어머니도 그걸 바랄 거다. 창밖의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병실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의료기기 소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렸고 말순의 얼굴에도 은은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이불을 살며시 고쳐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짜로 같이 해보자. 나 혼자 아니고 우리 셋이서. 말순은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따뜻하게 울렸고 그 소리가 병실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작은 다이어리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어서 보지 않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병원 일정과 비용을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치료 계획 이제 제가 맡아볼게요. 우리 같이 준비해요. 진국과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안도감과 함께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실 안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 나는 화해도 아니었고 눈부신 기적도 아니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 변화는 아주 조용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따뜻한 빛처럼 오래도록 병실을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말순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사람 사는 건 결국 마음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 참 속도 뜨겁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